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와 같이 심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썸머입니다. 제가 여러 심리조종자 피해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참 놀라운 그들의 전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종교적 가르침, 타로, 사주, 신점 등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엄마로부터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한번 유학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응대해 주시던 한 직원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가 있나? 라고요. 저를 굉장히 의존적이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정해준 학과에 오고 엄마가 정해준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그게 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전공과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는 채로 졸업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취업 시장에 내던진 것이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청소년기부터 결혼을 하는 정말 나이까지 약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로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벌을 받나? 나는 결국 교사가 되어야 되나? 라고 말이죠. 왜냐면 항상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누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썸머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또 죄책감, 자괴감, 불안감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내면이 참 휘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피해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종교에 상관없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이 전략을 애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타로건, 사주건, 신점이건, 불교건, 기독교건 그것들은 그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타로 카드를 믿을 수 있다. 사주가 신빙성이 있다. 혹은 불교가 진리냐, 기독교가 진리냐와 같은 어떤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조종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 메시지를 편집하고 재해석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가 타로를 믿는지 점을 믿는지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이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메시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불안한 피해자를 조종하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한 것이죠. 영험한 스님께서 너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고 하더라. 서쪽에 있는 A대학은 포기하고 동쪽에 있는 B대학에 입학하려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디에 필요한 돈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구나. 타로 리딩을 해보니 너는 시와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피해자를 종용하게 되면 나르시시스는 크게 유리한 위치에서 설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로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가 막무가내로 너는 B대학에 가야 돼 라고 종용하거나 나한테 돈을 달라 했으면 거절했을 피해자도 용한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니, 내 사주가 그렇다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니 막상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절하자니 또 찝찝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간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어떤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두 번째는 논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결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A 대학이 좋은지 B 대학이 좋은지 양쪽은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한 무당이 B 대학으로 가야 살이 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으로 모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쏠리는 불균형한 관계, 상하 관계를 추구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가 자신의 주장에 영험한 스님, 사주, 용한 무당, 신의 계시, 신실한 목사님께 받은 예언 이런 걸 가지고 온다면 바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스트 주장에는 힘이 실리죠. 동등한 힘을 만들려면 피해자는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막강한 공신력이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와야 합니다. 네 번째, 나르시시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입을 빌린 메시지이기에 이를 단순히 전하기만 한 나르시시스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가 중요한 대로 선택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피해자가 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네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거나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무당 가짜 무당이었어. 신혜림을 진짜 안 받았대. 이러면서 이제 발뺌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했던 미드 별나도 괜찮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K씨는 친구인 이지의 집에 놀러 갑니다. 그렇게 둘이 놀고 있는데 친구 이지의 엄마가 다가와 K씨에게 호감을 보이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타로점을 봐줄까?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는 K씨. 하지만 이지의 반응은 좀 떨떠름합니다. 결국 K씨의 타로를 봐주는 이지의 엄마. 엄마는 3장의 카드를 해석해줍니다. 어쩜 이럴 줄 알았어. 해석해줄게. 모험, 희망, 긍정성,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너한테는 남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차분한 힘이 있어. 내가 기대한 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빛과 운으로 가득해. 그리고 이게 너야. K씨에게 있어서 타로는 공짜 칭찬이었고 기분이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있던 딸이죠. 이지는 마지못해서 엄마에게 타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지의 카드는 K지와는 전혀 다른 카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좀 봐. 이러니 서로 끌린 거겠지. 빛과 어둠. 이지의 카드는 늘 이런 식이야. 이지가 7살 때부터 리딩을 했는데 그때도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 이제 그 결과를 받은 이지는 되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7살짜리가 왜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맞다. 엄마가 술 취해 자는 바람에 여동생 분을 주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나는 늘 운이 좋지 않아.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사실을 느끼면서 참 괴로워하는 것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K씨는 이지가 겪는 아픔을 알게 되죠. 이지의 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든 자기 위주의 하는 말마다 묘하게 못됐어. 다정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기분 나빠. 수동적으로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고 자기 위주인 엄마 때문에 이지는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지의 엄마는 타로카드 리딩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딸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로카드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니까요. 약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믿고 따르는 어떤 영적인 리더가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씌우거나 조종하거나 비난한다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시각에서 그 리더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메시지들이 아직도 찜찜함으로 불안함으로 남아있다면 다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온 것인가? 혹은 나의 나르시시스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과장하고 확대하고 반복한 것은 아닌가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썸머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곳저곳 기도할 곳, 예언해 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만큼 똑부러지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신은 나의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굽이지고 헤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리게 된 결론은 나르시시스트 영적 리더에게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스스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K씨가 새롭게 리딩해준 타로 내용을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K씨는 이지에게 타로 카드 리딩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직접 마커로 그리고 잡지 사진을 오려서 붙여 만든 가짜 타로 카드로 말이죠. K씨가 만든 첫 카드는 슬러시입니다. 카드 리딩은 이렇습니다. 넌 용감해. 겁이 나도 감정을 표현할 만큼 용감하지. 사람들이 널 따르는 이유는 현명해서야.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두 번째 카드는 날개 달린 신발입니다. 카드 리딩은 이렇습니다. 넌 바람보다 빨라. 용기가 널 데려다 줄 거야.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세 번째 카드는 정의로운 목소리입니다. 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대변하지.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가 맞느냐, 어떻게 우주의 메시지를 읽느냐, 제대로 끌어당김을 하는 법,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읽는 법,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등에 업고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